이제 2027 수능특강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 미적입니다. 자, 예제 문제, 유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니까 요 극한값이 3일 때 미정계수를 결정하라. 자, 극한의 미정계수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식 하나지만, 그지? 미지수를 2개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극한식 안에는 정보가 2개 이상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수렴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값 자체.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수렴 조건인데, 미치 2인 로그. 미치 2인 로그는 사실은 양수 영역에서 연속이랑 미분 가능이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일 때는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을 써도 된다. 우리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에 사실은 극한 따지는 거지만 그냥 0을 바로 때려 0을 여기 넣었을 때 요 안에 요 진수 자리가 양수가 되면, 그지? 그냥 연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하는데, 자, 이제 0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요 밑에 있는 분모가 로그 2의 4 2죠. 2에서 2pen 0으로 가요. 원래는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그냥 0을 대입해도 된다. 연소함수니까 0을 딱 대입을 하면, 자, 수렴 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에 2를 미출하는 여기 0 대입을 했단 말이야. 이 값이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수렴할 건덕지가 생긴다. 자, 그러면 B는 결국 2다 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저 식의 정체가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b 대신에 그냥 2를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로그에 2를 미출하는 b는 2니까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로그 2를 미출하는 4 이거잖아요. 그럼 요거 로그의 계산 규칙에 의해서 요놈 나누기 요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 2를 미출하는 ax 플러스 b는 2 대입을 합니다. a 1인데 1은 로그 2의 2죠.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 로그의 뺄셈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나눗셈이 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처리했을 때 이 계산 결과가 3이라는 거, 요걸 통해서 이제 a를 찾으면 b는 이미 찾아져 있고 끝나는 문제다. 자, 정리를 해보면 로그 리미트 x가 이제 0으로 갔을 때, 그지? 자, 요거는 로그에 2를 미출하는 4분의 4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 2분의 x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는 로그에 2를 미출하는 1 플러스 2분의 ax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떠올라야 될 극한 외운 거는 뭐 있어야 돼? 자, x분의 로그에 a를 미출하는 1 플러스 x. 자, 요 계산 결과가 ln a분의 1이다. 자, 요게 딱 떠올라야 돼.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노하고 요노 모양이 똑같을 때 그 극한값이, 이거 전체적인 고라지는 0분의 0 꼴이란 거 알지? 그럼 요게 똑같으면 이렇게 된다. 요거니까. 자, 그러면 요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는 2분의 x가 있어줘야 되고, 그지? 내 멋대로 나눈 거니까 다시 수습을 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밑에는 사실은 2분의 ax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2분의 ax 이렇게 수습을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수습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친값이 뭐로 간다고? ln 2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ln 2분의 1. 그럼 이건 같은 값이니까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요 값이 ln 2분의 1. 요 값도 ln 2분의 1 날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2하고 x도 다 날라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a만 남죠. a만. 그래서 a가 결과적으로 3이다라는 걸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3이라는 걸 찾고, a가 3이라는 걸 찾고, b는 아까 2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두 개 더한 놈은 답이 5가 된다. 여기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수능 특강 찍을 때는 그 근사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근사화, 우리 수업 시간에 근사화 다 했지만 정상적인 풀이로만 그냥 할게요. 근사화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근사화 몰라도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근사화는 여러분들이 나름 그냥 아는 사람들 적용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1번 문제를 보면, 자, 유제 1번 문제는 이제 관련 있는 극한이 뭐냐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극한 이거잖아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자,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 요 값이 이제 1이 된다. 요건데 여기는 요 뒤에 있는 빼기 1 요걸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함수값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얘를 fx라고 잡았을 때, 그지? 이게 x 빼기 0분의 얘가 이제 f0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요 뒤에 있는 빼기 1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2의 혹은 지수의 극한, 여기 밑이 a 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의 x제곱 빼기 1 뒤에 빼기 1을 강조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lna가 되는 거죠. 그치? 이거 두 개에 관련된 극한인데 이 뒤에 빼기 1이 없으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이런 게 있어. 기본적으로 저런 거는 이제 0분의 0 끓이기 때문에 지수는 밑이 같거나 지수가 같은 것들은 다시 밑이 통일되어 있거나 지수가 통일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봐. 2의 x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이다. 이러면 밑이 같잖아. 그럼 얘들은 언제나 인수분해 위에 x제곱 묶어내면 1 플러스 요거는 그냥 2 이렇게 해서 이제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또 혹은요, 자 2의 x 요거는 3의 x 이렇게 이번에는 이 위에 지수가 통일이 돼 있어. 지수가 밑이 통일될 때도 인수분해 가능, 지수가 통일돼도 인수분해 가능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묶어내봐요. 이렇게 묶어내면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0분의 0분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럼 먼저 이쪽 방법으로 이걸 처리를 해보면 말이야. 자, 2의 x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요 뒤에 이제 빼기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멋대로 이렇게 저지르고, 자, 이 뒤에 것도 사실은 내 멋대로 이렇게 저질렀다 치면 이렇게 요 빼기 1하고 요 더하기 1하고 자동적으로 상쇄가 된단 말이야. 없어져.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4의 x제곱 빼기 1, 이 빼기 1을 내 멋대로 해줬다 이렇게. 그러면 요 뒤에 있는 2의 마이너스 x 뒤쪽에도 요 빼기 1을 내 멋대로 이렇게 해줘버리면 색깔을 맞춰 쓸걸 그냥 알아서 봐요. 빼기 1하고 더하기 1은 그냥 알아서 상쇄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요건 요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자, 여기에는 요놈은 밑에 x를 내 멋대로 저지르고 그 옆에 x를 수습하면 되고, 그지? 요거는 밑에 마이너스 x를 저지르고 그 옆에 마이너스 x를 수습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는 요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지?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것도 x로 나눠주고 수습을 하고, 이렇게 요거는 빼기 2x로 나눠주고 다시 빼기 2x를 수습하고. 자, 이렇게 딱 썼더니만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여기는 요 놈은 요만큼이 ln4로 가잖아요. 자, 여기는 요 놈은 요만큼이 빼기 ln 요거요 ln4고 요거는 ln2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가고 요 빼기 있잖아. 빼기가 만나면 말이야, 요거 전체적으로 요런 빼기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더하기로 해주고 여기 x가 묶어져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밑에 있는 요거는 1이니까 그냥 x, 자 1.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도 1이니까 그냥 x에다가 2x 더하면 그냥 요거는 3x가 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시요. 요건 1이고 요거는 1이니까 x 빼기 더하기 2x니까 3x가 된다 말이야. 그럼 이거 날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시면 ln 요거는 어차피 ln2로 나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2의 제곱은 나가면서 그렇게요. 그러면 결국은 3분의 3 ln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약분하게 되면 ln2가 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죠. 자, 이제 이 방법을 쓰면 조금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문제는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빼기 1을 네모대로 해주고 다시 여기도 빼기 1을 네모대로 해줬지만 요 빼기랑 더하기 1이 상수에 되면서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거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지르고 수습, 저지르고 수습, 저지르고 수습, 저지르고 수습을 해주면 이제 이런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라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ln4, 너는 ln2인데 둘 다 x고 요거는 더하기가 되잖아. 더하기 x니까 x를 묶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1이 되고 요것도 1이 되니까 x 더하기 2x 3x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날라가고요. 여기는 요 놈으로 요 놈 했더니만 3분의 3 ln2 3 약분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ln2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풀이 요 공식을 이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문제는 사실은 요게 조금 더 계산량은 적어. 인수분해. 자,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요거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의 x제곱은 뭐 2의 2x제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제 공통 인수를 우리가 이제 한번 묶어내 보는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을 딱 묶어냈다. 요거는 묶어냈어.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2의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사실은 2의 3x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통째로 나갔으니까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요것도 이제 봅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묶어냈다 치면 여기도 2의 3x제곱,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딱 곱해지면서 위에 거 더해져서 이게 되잖아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인수분해 하고 있는 중이야? 자, 이랬을 때 너 있잖아. 너하고 너는 0을 투입시켰을 때 1로 가잖아. 0이 아닌 상수로 가잖아. 0 아닌 상수로 가는 놈은 미리 처리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곱하기일 때. 이거 1로 가고 이거 1로 갔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요거 남아있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요거만 따로 써보면 원래 뭐 근사화 쓰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그지? 그 근사화는 선생님이 안 쓰겠다 해서 네가 알아서 써. 요거는 분모 분자에 3x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요거는 위에가 지수가 3x 사는 게 똑같으니까 그냥 분모 분자를 3x로 나눠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요거는 밑에는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자, 요거는요 그냥 ln2가 돼버려요. 밑에는 어차피 1이니까 요거는 그냥 ln2고요. 그래서 정답이 ln2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인수분해하고 정상적인 공식을 이용한 두 가지를 풀어봤는데, 두 번째 방법이 좀 빠르긴 하지, 그치? 뭘 쓰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이거는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쓰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유제 2번을 가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미정계수의 결정, 수렴 조건과 극한값 자체 쓰는 거다. 뭐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알 거라고 믿고 바로 문제 풀이를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보니까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b분의 2의 a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요 값이 이제 16일 때라고 했어요. 자, 이제 분자가 0을 넣었을 때 0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0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는 걸 확인해야 돼. 분모가 빵으로 가면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수렴하기만 하면 이제 분자도 극한이 0으로 가야 된다. 확실한데 분자의 극한이 빵으로 갈 때는 여기는 요놈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 자,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분의 gx 이놈이 수렴을 하고, 만약에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그럼 결론 분모의 극한도 fx도 0으로 가야 된다. 이 거짓이에요, 거짓. 이 상태로는 참이 아니야. 뭐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냐면 요게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요 네모하고 여기 있는 요 세모가 각각 수렴한다 했을 때 그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의 결과 무조건 수렴이다. 이게 극한의 성질인데 조심해야 될 거,
나눗셈일 때는 수렴, 나누기, 수렴은 분모에 들어가는 놈의 극한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얘를 fx를 만들려면 세모를 요 네모로 나눠야 되잖아. 이 놈으로 나눠야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분모에 가는 놈인데 얘 0 아니라는 보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거 놓치면 개념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내 주장은 여기가 만약에 16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저 알파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 자, 이게 이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분자가 극한이 빵으로 가면 분모도 빵으로 가야 돼. 자, 그럼 0을 대입을 해보면 루트 A 더하기 B가 빵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발견되고요. 자, 이게 B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A를 딱 집어넣으면 자, 0분의 0분의 루트 딱 나오면 우리 맨날 하던 거 유리화 해야지 뭐. 이렇게. 자, 여기 루트 x 플러스 A 빼기 루트 A 옆에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야지. 이거는 2에 AX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분모를 계산해보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냥 아름답게 뭐가 돼요? X가 되지, X가.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놈은 아까 말했듯이 X 대신에 0을 갖다가 대입하면 0 아닌 상수로 수렴을 합니다. 요거 0 대입하면요, 루트 A, 루트 A, 2 루트 A가 돼버리고, 이렇게. 자, 이제 이 앞에 있는 이놈은 사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근사화 하면 바로 끝났지. 요거는 요거니까 그냥 A지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A라는 거 바로 보여야 돼. 객관식에서는. 근사화 배웠잖아? 자, 우리는 오늘 정상적으로 여기는 요 꼬라지가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네 번째로 이렇게 지르고 다시 수습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요 값은 1로 가고 요 값은 A니까 아, A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요 값이 지금 16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따라서 A 루트 A 요 값은 8이 되고요. 맞죠? 요 제곱을 양변을 해보면 A의 세제곱이 6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A는 4가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A가 4가 되면 여기다 4 넣으면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도 발견했죠.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가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이제 예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2번. 최고창의 요소가 1위는 2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g2랑 g'2가 같고 방정식 g'x가 서로 다른 실분 요소가 한 개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f3의 값은 이랬으니까 2차 함수를 결정해 보시오 라는 말이네. 자, 일단 최고창의 요소가 1인 2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더 볼까? 자, 이렇게 두고요. 또 B하고 C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GX가 이렇게 놓았을 때 먼저 G2는요 F2 곱하기 2의 제곱인데, 자,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볼까? 4 플러스 2B 더하기 C 요거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요게 이제 G2의 정체죠. 자, 이제 G'은 여기 이제 곱하기 미분법을 써야 되니까 G'X를 여기다 한번 구해놓고 가보면 G'X. 자, 이 앞에 거 미분 F'X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G2가 G'2랑 같다 했으니까 G'2를 한번 써보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F'2, 2의 제곱 더하기 F2, 2의 제곱. 아, 이게 지금 G2 얘랑 같아요. 여기는 요놈이 얘랑 같대. 그래도 보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게 보이네. 여기는 요놈 그냥 날라가는 거지. 아, 따라서
f'2 곱하기 2의 제곱 요 값이 빵이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런데 이 제곱은 뭐 양수니까 결국 f'2가 빵이라고 해. f'2가 빵이다. 아, 요런 게 구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f'2를 한번 구해보면 f를 미분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건 2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다 2를 그냥 집어넣어 봅니다. 자, 그러면 4 플러스 b가 되고 요 값이 빵이래요. b 마사라고 찾았습니다. b는 마사 찾아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g'x가 아까 구해놓은 게 여기인데 요거 지금 2의 x 묶어내고 f'x 더하기 fx가 되는데, 그지? 요거를 equal 0이라고 뒀을 때,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요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니까 결국은 이 뒤에 게 0 된다 소리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0이다라고 놨을 때 실근계수가 한 개뿐이 없대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아까 요거였잖아. 요거 아까 b가 구해졌으니까 fx에 b를 투입을 시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5 f'x 2x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두 개 더한 거잖아. 요거 두 개 더한 거. 2차 함수네. 2차 반격식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10 빼기 4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 더한 거야. 요거 이퀄 빵이라고 넣었을 때 요놈의 실근계수가 한 개다. 무슨 말이야? 중근이라는 거지. 중근. 판별식 D가 여기다 가도 되지만 딱 보이는 게 완전 제곱식이 더 잘 보이지. 요거 1 되면 돼. 이게 완전 제곱식 돼야 중근 되는 거니까. 이제 요게 1 되면 되니까 C는 5라고 바로 찾았어. 자, 그러면 C도 결정이 되고 B도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로 바로 바뀌어. 그냥 C가 5야. 그럼 여기다가 3을 떼게 되고 F3은 9 빼기 12 더하기 5다. 요거죠. 14에서 요게 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2번을 풀어봤고요. 뭐 유제 3번은 오늘 기초적인 공식 이용하는 문제잖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A의 X제곱, 요거 이제 미분한 거는요. 원래 2의 X제곱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요거는 자기 자신에다가 옆에 ln A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fx가 2의 X제곱 플러스 4의 X제곱 요거잖아요. 그럼 미분을 하면 공식입니다. 자기 자신에다가 옆에 ln 2 곱하면 돼요. 요것도 자기 자신에다가 옆에 ln 4 곱하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A를 대입을 했다 이거야. 2의 A제곱 ln 2 더하기 4의 A제곱 ln 4 요건데 ln 4는 뭐 ln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만 요게 36배의 ln 2가 된다 이 말이니까 결국은 요거 ln 2를 싹 약분을 해버리면 그지?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게 36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2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2에 2a제곱 더하기 2의 a제곱 요것이 두 개 더한 게 36이니까 마이너스 36 이퀄 0이다 요거고, 요거는 그냥 t로 치환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인수분 할게요. 오늘 잠깐만. 요거 잘못 썼죠. 요거 지금 앞에 2가 있었죠. 어쩐지 이상하다. 요렇게 해줘. 이렇게. 자, 요렇게 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요거는 4, 9. 이렇게 하면 요 앞에는 요거는 8 되고 요거는 9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결국은 2의 A제곱이라는 건 언제나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 또 헷갈리나? 그래.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치환을 하자. 2의 A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이건 언제나 양수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6 이퀄 0 이렇게 갈 거니까요. 2T, T 여기는 4, 9 이렇게 하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언제나 t는 양수니까 t가 4라는 걸 발견했어요. 2의 a제곱이 2의 제곱인 4가 되니까 a는 2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네. 자, 유제 3번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유제 4번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4번. 자, 그림과 같이 fx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x는 식이 k 곱하기 ln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곡선 위에 두 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나봐요. 면적을 st라고 하고 요 값을 2라고 했을 때 k 값을 구해보시오. 자, 여기는 요 놈입니다. 요 놈인데 지금 보니까 b 요점 좌표를 t, ft 이렇게 놓고요. 요 삼각형의 면적 요거를 갖다가 st라고 했을 때, 자, st는 먼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요거 이제 x좌표가 t니까 t에서 1 뺀 거죠. 그 다음에 높이가 ft죠. ft는 여기다 t 그냥 넣을까? k 곱하기 ln t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st인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t가 1 풀러갔을 때 t-1 의 제곱분의 요거 위에 거 요거 2분의 1에 t-1에 그 다음에 k ln t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t 빼기를 하나 약분하고 2분의 1k 앞으로 당겨야 되면 말이야.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시오. 뭐 이런 이야기야. 요거 이게 2가 된다. 요걸 처리해서 k를 구하시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요거는 요 t가 이제 0으로 가지 않을 때가 나와서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외운 공식은 전부 t가 0으로 갈 때로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t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네가 외운 공식을 막 못 쓸 것 같고 헷갈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극한은 호라지가 0분의 0 불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설명을 해보면 이거야. 리미트 예를 들어서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ln 1 플러스 t 이게 이제 1이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극한이 일단 0분의 0꼴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양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봐봐. 요 자리가 각각 지금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모양이 똑같잖아.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지 관계없이 다시 전체적으로 0분의 0꼴이고 그리고 여기는 요 모양이 앞에 1 플러스야. 1 플러스 여기는 요 모양이 같으면 이게 0으로 가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꼬라지가 0분의 0꼴이고 여기는 요 모양만 같으면 무조건 저 극한값은 1이 된다.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풀이의 근본되는 치환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리미트 t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간다. 그럼 여기가 t분의 1이고 여기가 ln의 1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이게 무한대로 보내면 전체적인 꼬라지가 0분의 0꼴이잖아. 게다가 여기 있는 이런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극한값이 얘랑 같다는 거야. 왜? 치환을 해보면 돼. 자, t분의 1을 내가 x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요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요건 그대로 x고 ln의 1 플러스 x가 됐다. 뭐야? 치환하니까 그냥 얘가 얘잖아. 되겠어? 이런 의미로 전체적인 꼬라지가 같고 여기는 이 모양이 같으면 극한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뭐 이걸로 가보면 그럼 이 꼬라지도 봐. 전체적으로 1을 넣었더니만 0분의 0이 뭐지? 여기 있는 요 t를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여자면 t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모양하고 여기 있는 이런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1이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2분의 k가 2가 되니까 k는 4다. 이렇게 이제 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요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요구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요거 처리하는 거. 자, 이게
이게 이런 거잖아요. t가 0으로 가지, 이렇게 t가 뭐 예를 들어서 a로 갈 때인데 a가 0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a가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다가가고 있는 이런 극한 처리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치환이에요. 치환하면 무조건 네가 외우고 있는 0분의 0꼴 꼬라지가 나오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 세 번째는 로피탈의 정의, 뭐 이런 걸 쓸 수 있다 했어요. 그지? 자, 이제 사실은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0분의 0꼴 중에서도 일부가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그지? 평균 변화율에 0분의 0꼴의 극한을 만족을 해야지만 저 미분계수의 정의는 쓸 수가 있는 거야. 0분의 0꼴이라고 다 미분계수가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이놈은 t 빼기 1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럼 t가 1풀로 가면 x는 0풀로 가죠. 이렇게 갈 것이고. 자, 요거는 그러니까 x로 딱 될 거고, ln에 t 대신에는 x 더하기 1 더하기 x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극한도 그 극한값과 같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극한값과 같을 때가 우리 극한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극한 물었지만 이놈은 그냥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놈이 1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치환이고, 치환해볼까요? 두 번째는 얘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도 되잖아.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알잖아. 봐봐. 결국 여기는 요 1, 요걸 만약에 내가 ft라고 두면 있지. 요게 이제 사실은 뒤에 빵인데 요 빵을 f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잖아. 맞죠? f1.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이 t 빼기 1분의 요걸 ft라고 두면 ft 빼기 f1 이건 거예요. f1은 어차피 빵이니까 자리만 차지하는 거니까 써놓어도 상관이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리미트 t가 1풀로 갔을 때 요 값은 f 프라임의 1 풀인데 사실은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우미분 계수나 미분 계수나 똑같은 거야. 그지? 미분이 가능하면. 그런데 요거 미분하면 얼만데? lnt 미분하면 얼마냐? f 프라임 t가 뭐냐고. t분의 1이잖아요. lnt 요거 미분하면 뭐냐? 여기다 1 넣어봤자 1이잖아. 이렇게 해도 1 나오잖아 금방. 자, 이제 로피탈의 정리는 요거는 뭐 객관식만 써라. 0분의 0꼴에만 쓰는 거야. 자, 요 상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분모 분제 있다. 분모 한번 미분하고 분제 한번 미분해서 여기다가 1 대입해도 바로 1이라고 나오잖아. 그지? 로피탈 정리가 뭡니까? 모르는 학생은 몰라도 돼. 그냥 넘어가. 별로 중요한 공식 아니다. 시험 볼 때만 쓸 수 있는 뭐 그런 잡기술 하나 있어요. 물론 로피탈 정리를 대학교 가면 아주 중요하게 배우죠. 고등학생한테는 잡기술이야.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요 값이 1이다라는 걸 요 세 가지로 요거는 이렇게 시험 볼 때 그냥 점수 따기용으로 다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유제 4번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예제 3번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A에서 여기 A 원밖에 한 점이네. 원의 근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접점을 BC. 자, 이랬을 때 탄젠트 요거를 써놓자. 탄젠트 각 BAC 요 값이 주어져 있어요. 3분의 4라고. 자, 삼각형 ABC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요 조건이 여기서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림을 크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원의 지금 방정식은 반지름이 5인 원입니다. 5. 자, 그럼 이제 생명선부터 가봅니다. 접점 나오는 순간, 자, 요렇게 해서 요 표시 하나는 그냥 못 가나.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해서 요 표시. 이게 안 보이네. 자, 그리고 이제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 나오면 당연히 요렇게 가서요. 요 삼각형 두 개가 각도가 2등분 되면서 합동이다 쓰는 거예요. 합동이다. 그 다음 반지름 표시도 반드시 해야죠. 자, 요 삼각형이 합동이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또
생명선이 하나 보이죠? 여기는 요놈 있잖아요. 요놈. 요놈은 현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수선에 발달되면 수직 2등분 된다.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성질이잖아요.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면적을 갖다가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보니까 BAC가 어디 각도냐면 여기를 그냥 일단 세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세타라고 두지 말고 요거를 세타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요 생명선을 왜 그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저 생명선을 긋지 않으면 직각삼각형을 찾아낼 수가 없고 직각삼각형을 못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못 푸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직각이 나왔고 여기도 직각이 나와있잖아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항상 닮음이 중요하다. 직각 제외한 나머지 각도 하나만 같아도 무조건 닮음이야. 각도 표시해보면 여기가 세타였고 여기가 x라고 해요. 두 개 더해서 90도니까 여기도 당연히 세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말이다. 여기는 이 쬐끄만 거랑 여기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가장 커다란 직각삼각형 요 세 개가 다 뭐? 닮음이야. 닮음.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는 이 제일 커다란 이 안에 있는 각도 세타 합친 2세타에 대한 탄젠트의 정보가 주어져요. 요거는 그러니까 탄젠트 2세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젠트 2세타 가지고서 2배각 공식 이용해서 요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R로 끝나는 거야. 지금 현재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할 때 미적이니까 가장 의심되는 거는 뭐냐면 요 길이하고 요 값의 사인을 쓰는 게 가장 의심이 돼. 그지? 뭐 사실은 요게 직각이니까 밑변 높이 이런 것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지? 지금 잘 보니까 요 각의 2세타에 대한 탄젠트가 주어지면 당연히 요 각에 대한 사인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그냥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잖아. 이게 2세타야. 이게 3이고 여기 4야. 그러면 여기 당연히 보잖아요. 직각. 그러면 사인의 2세타 이미 구해져 있잖아요. 5분의 4라고. 따라서 결국은 나는 요 길이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자,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동등한 길이가 나올 거니까 이제 길이가 같아. 합동이야. 아, 그러면 지금 이 길이만 찾으면 된다 이건데 이 세타각에 대한 정보만 찾아내면 이 삼각형 한 변 길이 있고 세타 있으니까 나머지 모든 변의 길이 표현할 수 있겠지. 닮음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탄젠트에 세타 더하기 세타로 보는 거예요. 자, 1 빼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2 탄젠트 세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현재 3분의 4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야. 대각선 6 탄젠트 세타는 4 빼기 4 탄젠트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2로 약분할까요? 그냥 3이고 요건 2고 요건 2죠. 자, 그러면 2 탄젠트의 제곱 플러스 3 탄젠트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2 탄젠트에다가 요거는 2, 1 이렇게 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요. 자, 그럼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예각이니까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요 각의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2분의 1이라고 보죠? 그럼 여기가 오면 여기는 10이네. 끝났네. 이 길이는 10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탄젠트가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면적 요거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2분의 1에 10 곱하기 이 길이 곱한 다음에 이 각 전체의 사인 아까 구해놨잖아요. 요거죠. 5분의 4 이거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5 약분하고 40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5번으로 가봅니다. 유제 5번.
자, 삼각함수의 부호는 4분면이 결정한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단위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원. 자, 반지름이 1인원. 여기는 요만큼이 1이고 돌아간 각도 세타. 요 길이와 요 각도로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나타내고자 만들어진 게 삼각함수잖아요. 항상 약속입니다.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입니다. 그리고 요 두 점 연결한 기울기가 탄젠트, 이 약속이에요. 자, 다시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시초선으로부터 돌아간 각도,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요 점 좌표,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그리고 요거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이걸 탄젠트로 정의를 해놓은 거야.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다. 기억해? 자, 그리고 x좌표, y좌표가 코사인, 사인이다 보니까 이 각각의 4분면에서 코사인, 사인의 부호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3분면이다. 그러면 x좌표는 음수니까 코사인 음수, y좌표는 양수니까 사인은 양수, 기울기는 그러면 음수 되겠지 뭐.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자, 요게 이제 0,0이잖아요. 얘들아. 요점 연결한 기울기는 x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의 차이라서 이걸 x좌표, 이걸 y좌표라고 그러면 그냥 x분의 y가 항상 탄젠트야.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 부호가 다른 데서는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 나오겠지 뭐.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외울 필요도 없지만 다 외우고 있잖아. 얼싸 않고 뭐 올 산타크로스 막 이렇게 외우잖아. 촌스럽게 외울 필요 없는데, 어찌됐건 여기서는 전부 양수,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2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요, 2분의 3파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왜 좋냐면 부호 때문에 좋겠지. 그치? 그러면 사인 알파의 절대값과 사인 베타의 절대값이, 근데 알파 베타가 같은 각이 아니잖아. 아, 그러면 여기다 단위원을 한번 그려볼게.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사인은 y좌표라고 했어. y좌표. 지금 4분면이 2분의 파이가 여기고 2분의 3파이가 여기면 어찌됐든 이런 동네야. 이 동네에서 y좌표의 절대값이 같대. 절대값이. 그런데 잘 봐.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대. 그러면 사실은 알파가 이만큼 돌아갔을 때 여기 높이가 사실은 5분의 루트 10이었다는 거고, y좌표. 그러면 그대로 x축 대칭 이동해서 베타는 뭐냐? 이거죠, 이거. 이런 거죠. 이게 베타인데 여기는 사실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이었던 거야.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의 y좌표가 부호만 반대여서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 각이 달라 지금. 베타가 더 커야 돼. 이거 두 개의 절대값은 같아졌다. 그 이야기였다는 걸 파악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요 직각삼각형을 잘 그려봐. 이렇게 그냥. 자, 이게 지금 사인 값이 5분의 루트 10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루트 10인데, 그럼 여기 요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 요 제곱 25에서 요거 10 되면 루트 15야.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각이 알파일 때 베타일 때 코사인 값은 요 놈이랑 요 놈이니까 5분의 루트 15인데, 그 부호는 4분면이 결정하는 거니까 나중에 4분면을 보고 결정해 주면 돼. 자, 이랬을 때 요거를 계산하시오. 공식이잖아. 덧셈 정리. 4, 코, 지금 와서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되나요? 이러면 안 돼. 자, 사인 베타. 아까 여기 사인 베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이라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여기서 보면 5분의 루트 15 라고 써놓고, 알파가 지금 보니까 2, 4분면 각이잖아요.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보는 뭐지? 자, 이걸 봐도 되잖아. x좌표 음수잖아. 음수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다 곱해서 양수가 되버리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베타는 이거니까 5분의 루트 15 값이 마찬가지로 음수죠. x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 사인 알파
2, 4분면이니까 사인 알파는 양수일 거니까 5분의 루트 10이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사실은 플러스가 되거든요. 마마 만나서, 그지? 그럼 분모는 25고, 분자는 루트 150, 루트 150, 2배의 루트 150, 이렇게 되겠네? 150은 소인수분해가 보면 되죠. 5, 3은 15, 5, 6에 30이니까 5루트 6이네, 그지? 5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약분 되니까 5분의 2 루트 6. 여기 우리 방법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5분의 2 루트 6이다. 자, 여기 있는 요 알파든 베타든 사인 값이 같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딱 그래서 비율만 딱 생각하는 거야. 코사인이 얼마인지 비율만. 그럼 구체적인 구호는 알파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코사인은 2, 4분면이니까 음수. 베타도 3, 4분면이니까 여전히 음수네. 그거 왜 그러냐 보세요. 요거든 요점하고 요점 x좌표. 코사인이 x좌표야. x좌표는 언제나 음수 나와야 되잖아. x좌표는 뭐 얼싸 이렇게 촌스럽게 외울 필요 없다니까. 코사인은 x좌표. x좌표니까 언제나 여기 있든 음수가 나와야 돼. 코사인은. 자, 그럼 사인은 y좌표니까 알파는 y좌표 여기 있으니까 양수고, 베타는 y좌표가 이 x축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음수고, 그런 거지 뭐. 그치? 자, 6번 갑니다. 자, 그림 같이 예각삼각형 요거의 반지름 뭐 이런 그림 설명이 돼 있고요. 코사인의 a-c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사인 법칙 요런 게 좀 떠올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왠지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는데 지금 봐라. 요거는 공식으로는 코사인 A, 코사인 C 더하기 사인 A, 사인 C 이런 거잖아. 공식으로. 자,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을 갖다가 요구하는데 외접원 반지름까지 나와 있어. 그러면 사인 법칙이라는 게 일단 떠올라야 될 거야.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자,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마주보는 대변 대각에 대한 이야기야. 요 각을 A, 요 각을 C라고 했을 때, 자, 사인 A분의 4 루트 6, 요거는 사인 C분의 8, 요거는 2R이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5라고 나와 있으니까 2R이면 10이겠죠? 자, 요 식으로부터 사인 A는 자, 사인 A는 10분의 4 루트 6이니까요. 요 사인 A는 5분의 2 루트 6이 되겠죠. 요 놈분의 10분의 4 루트 6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 C도 구할 수 있죠. 사인 C는 10분의 8이니까요. 5분의 4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요 각도가 전부 예각이니까 그냥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잖아.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 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지만 그냥 직각삼각형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봐. 요것도 이렇게. 자, 요 각이 지금 A인 거고 요 각이 C인 거예요. 자, 5분의 2 루트 6이 사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는 5분의 4니까 너는 그냥 3이라는 거 바로 나왔고, 그지? 이거 25잖아. 빼기 이거 제곱하면 24. 이 1이네. 여기는 1. 이렇게 구해줘버렸어요. 자, 이제 차분하게 가봅시다. 코사인 A는 5분의 1이죠. 자, 요거 5분의 5분의 1. 코사인 C는 이거의 코사인 5분의 3이네요. 예각이니까 다 양수야. 자, 사인 A는 5분의 2 루트 6이요. 사인 C는 5분의 4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모가 25분의 3 플러스 8 루트 6 이렇게 되나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네.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25분의 3 더하기 8 루트 6.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이 나온 상태에서 외접한 반지름이 언급이 돼 있고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한다. 그럼 재빨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 자, 이제 예제 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제 4번. 자,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실수 t에 대해서 sin x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요. 저 a점하고 OAP의 넓이, OAP의 넓이, 그러니까 대략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말이야. 이렇게 가는데 사인 그래프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한번 보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사인이 여기까지 보면 돼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여기네요. a라는 점이 2분의 파이, 1 이렇게 돼요. 그럼 p는 이 위에 어딘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p가 뭐 이런 데 있으면 p가 t, sin t래요. 자, 이랬을 때 구하라는 삼각형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 이제 면적을 요 위에다가 올리고 요 극한값을 구해보시오. 이건데, 자,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어볼 건데, 요런 걸 조금 이제 로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뭐 써볼 거냐면 중학교 도형을 잠깐 써볼 건데, 이 중학교 도형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실제로 요거 레벨 3 가가지고 레벨 3 제일 마지막 3번 문제도 전부 중학교 도형 쓰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학교 도형 원리는 꼭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놈은 뭐 꼭 이걸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제일 먼저 보편적인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고요. 요걸 밑변의 길이로 삼고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반대니 요걸 높이로 삼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잖아. 밑변의 길이, 그러니까 요거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 제곱 더하기 1. 이게 이제 밑변의 길이. 여기 있는 요 길이죠. 밑변 길이. 요걸 L이라고 할게요. L. 밑변 길이. 이렇게 찾고. 요 높이 H. 요 높이 H가 이제 여러분 이런 거 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점과 이 직선. 왜냐하면 요 직선은 지금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기울기도 구할 수 있잖아. Y는 자 요거가 이제 0,0하고 연결되는 기울기니까 그냥 요분의 여기 기울기죠. 그럼 파이분의 2x가 돼버리잖아.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공식을 쓰면 되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양변의 파이를 곱해서 파이 y 2x 마이너스 파이 y 이퀄 0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놓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자,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은 루트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이잖아요. 그냥 이걸 그대로 쓸 거니까 요거랑 모양이 이쁘네. 다시 할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자. 요거랑 모양을 일부러 맞춰주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 루트 요놈의 제곱 똑같네. 그냥 뭐 이왕기사 이렇게 생각하면 파이의 제곱분의 4 더하기 1 이렇게 분해. 이거랑 뭐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요거 y 대신에 요걸 갖다가 집어넣으라 그러네. 이제 그러면 x 대신에 파이분의 2t 이렇게 될 거고 y 대신에 빼기 sin t 요거의 절대값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다시 할게. 여기가 분수 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2x 마이너스 파이 y는 빵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루트 요거 제곱 4 플러스 요거 제곱 파이의 제곱 분의 절대값 열고 요 자리 xy 자리에 요거 대입을 한 거죠. 2t 마이너스 파이 사인 t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면적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면적 ST는 2분의 1에 밑변은 요거죠. 루트 4분의 파이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있는 요 놈이죠. 루트 4 플러스 파이의 제곱 분의 여기는 절대값 2t 마이너스 파이 사인 t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루트 안에서 4분의 1을 묶어냈다 치면 그걸 4분의 1 묶어낸 게 루트를 벗어나면 2분의 1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 될 거고, 여기는 4분의 2 루트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루트 안에는 파이의 제곱 플러스 4가 나와있을 거고, 4분의 1 묶어내면 루트 안에가 이렇게 되네. 그 4분의 1 루트 벗어나면 2분의 1이고, 그 두 개 곱해서 요거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거 루트 4 플러스 파이의 제곱 절대값 2t 마이너스 파이 사인 t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이제 날아가고 난 다음에 요거를 뭘로 나눠준 거? t로 나눠준 거에 극한을 씌웠잖아. 여기 t로 나눠줬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그 t를 요 절대값 안으로 넣어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극한 씌했잖아. 4분의 1은 그대로 두고 바로 열고, 자, t분의 2t 2가 되죠. 여기 t분의 sin t의 극한은 1로 변하니까 앞에 파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여기야 4분의 큰일 날 뻔했다. 여기가 절대값이죠, 여러분. 절대값이면 이 안에가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요 앞뒤가 바뀌어야죠. 파이 빼기 2 요게 우리가 원하는 파이가 2보다 크니까, 그지? 여기가 절대값이었어, 그지? 절대값. 요 절대값 안에가 지금 보니까 2 빼기 파이가 되는데 절대값 벗으면서 파이 빼기 2가 됐다. 그 이야기지. 4분의 1의 파이 빼기 2번의 2분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이거를 이 면적 구할 때 이렇게 안 풀었거든.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우리 중학교 때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거 공부했잖아. 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지? 이렇게 갔을 때 요 밑변의 길이가 m이고 n이야. 그 요 면적 S1과 S2는 말이야, S1 대 S2는 요 두 개는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비에 달려있다, 이런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높이가 똑같은 요런 삼각형 두 개가 밑변을 공유한다 치면,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하고 면적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두 개는 높이가 똑같잖아요. 여기의 높이가.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입장에서 높이는 이미 똑같은데 밑변조차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들 둘이는 주황색과 빨간색은 면적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거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이거 이제 이렇게 복잡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안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두 번째 부려볼게. 여기는 요 놈을 조금 확대해서 봐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여기 어딘가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삼각형의 지금 면적을 구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거 잘 봐. 여기가 지금 t, sin t였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 선을 내면 여기가 이제 t라는 거겠지. 그러면 지금 요 노란색 삼각형 면적하고, 자, 지금 내가 하는 거 잘 봐.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빨간색 삼각형 면적하고 똑같다는 걸 느껴봐. 왜 똑같지? 자, 여기는 요놈 기준으로 요걸 공유하고 있는 요 손 잘 따라와. 요 빨간색 요거하고 여기는 요 노란색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딱 뒤집어서 그려놓은 게 이거잖아요. 다시 여기는 요놈을 공유하는 요 빨간색과 요 노란색 면적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공유하는 이 오른쪽 빨간색하고 오른쪽 노란색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합도가 같겠죠. 그러면 결국 이 노란색 면적이 이 빨간색 면적과 같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절대값 씌울 필요도 없지. 자, 잘 봐. 여기가 아까 2분의 파이였거든. 그러면 이 노란색 면적이 빨간색 면적과 같으니까 그냥 ST를 노란색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대답하라고. 밑변 길이가 얼마야? 2분의 파이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밑변의 길이잖아요. 이거 뭐요?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sin t에서 이 t를 요 직선에다가 대입한 놈이 바로 요 함수값 아닙니까? 요 길이 아닙니까? 자, 이거 요 직선의 방정식과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게 여기서 요만큼의 높이잖아요. 요 t 대입 파이분의 2t죠. 요게.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요 높이는 요 sin t에서 요 놈을 뺀 거예요. 아, 그래서 sin t 마이너스 파이분의 2t 이렇게 됩니다. 자, 끝이에요. 이게 바로 ST의 정체였다. 자, 요게 정체에서 다시 한번 여기는 이 노란색 면적이랑 빨간색 면적이 같잖아요. 그 빨간색 면적을 대신 구하면 됩니다. 밑변의 길이는 2분의 8이었고요. 높이는 요놈 y좌표에서 요놈 y좌표 빼는 건데 요 y좌표라는 게 결국 t를 요 직선에 대입한 y좌표잖아요. 그래서 sin t에서 파이분의 2t를 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t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요놈은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극한값 바로 갑니다. 요번에 요거는 1이 되고요. 자, 요번에 요거는 파이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시겠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파이를 곱해 넣으면 4분의 1에 파이 빼기 2다.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는 정답이거든요. 파이를 곱해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중학교 도형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도형.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삼각형 면적을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서 높이를 구해도 되지만 이와 같은 중학교 도형 원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해질 때가 많아요. 이런 건 하나쯤 기억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을 치울 필요도 없죠. 이거에서 이거 빼서 요 길이 나오는 거니까 위쪽 게 무조건 크다라는 것도 바로 보이잖아요. 자, 이제 유제 7번으로 갑니다. 자, 유제 7번은 일단 0분의 0꼴을 처리하라는 건데, 자, 일단은 요거는 보니까 인수분해 꼴일 생각이 나야 돼요. 인수분해 꼴.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이런 꼴의 극한,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지? 이런 꼴의 극한은 일단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이거 이제 2개짜리일 때는 하트로 이렇게 찢어보는 거지. 만약에 분자가 하나가 더 있어 3개짜리일 때는 아디다스로 그지? 그렇게 찢어서 각각의 극한을 취했을 때 수렴이면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찢었는데 이게 뭐 무한대, 특히나 플러스일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보통 마이너스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빼기 이렇게 가도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면 이때는 절대로 저 극한을 아디다스나 하트로 찢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처리 못한다는 소리야. 그럼 만약에 이런 꼴이 벌어지면요 다시 원상태로 식을 되돌려서 인수분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하트로 뭐 이렇게 아디다스로 이렇게 찢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그렇게 푸는 게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알겠니?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아디다스로 한번 찢어볼까 해서 찢었다 이거야.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막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절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란 거야. 이 상태로 되돌아와서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분모는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분자를 빨리 인수분해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이게 코사인 x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코사인 x를 살짝 이 t라고 치환해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렇게 한번 나와. 위계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어떤 치환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개수들의 총합이 1, 1, 2 없어지래. 0 되면 무조건 1이야. 1이 무조건 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조리입제법 함수가 t에다가 t의 제곱을 곱하면 세제곱. 상수한 거 적어보자. 빼기 1에다가 빼기 1 곱하면 더하기 1. 그럼 2차 개수 마이너스 t제곱, 여기 또 마이너스 t가 있어야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자, 이렇게 인수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위에가 코사인 이제 바꿔주치기 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밑에는 다시 x 곱하기 코사인 x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미트 x가 반응할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딱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이 코사인 0도는 1로 가잖아. 0 아닌 상수로 가잖아. 다시 코사인 0은 1로 가, 0 아닌 상수로. 이거 미리 처리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어. 곱해진 꼬라지가 0 아닌 상수로 가게 되면 그놈은 미리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 꼬라지를 잘 보세요. 요 꼬라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요 1하고 코사인 자리가 이렇게 딱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2분의 1로 가잖아. 얘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건 1이고 요거는 빼기 1이고 빼기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가네 다시.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잖아요.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게 먼저 보였을 수도 있어. 어떤 학생은 잘 보니까 리미트 x가 방으로 갔을 때 여기가 x제곱 코사인의 제곱 x인 상태에서 여기 코사인 제곱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뒤에 1이 있잖아. 그럼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자,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놈을 코사인 세제곱 x 빼기 코사인 제곱 x, 여기 있는 요놈을 두 개냐 이렇게 쪼개서 써봐. 이렇게 이랬더니만 여기서 일단 코사인 제곱을 묶어내면 요 부분에서 여기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되죠? 그럼 요거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뭐니? 1 빼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되죠. 요렇게. 자,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x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 x, 요거는 코사인의 제곱 x 코사인 x 빼기 1. 자, 이렇게 되고, 이제 하트로 한번 찢어보는 거야. 요놈분의 요놈은 뭐야? x 제곱분의 1에다가, 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탄젠트로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했는데, 좀 전에 스승했던 말 대답을 해봐. 이렇게 극한을 취해서 너도 수렴이면 이대로 밀어붙이면 되고, 만약에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딴 식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자, 얘는요, 이거 날라가잖아요. 이거 날라가고 나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x분의 탄젠트 x가 1이니까 제곱해도 1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를 위에 있는 놈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도 된다, 이거예요. 자, 뭐 무슨 방법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보시고, 자, 이제 8번 문제를 봅니다. 자, 8번 문제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있고 F세타와 G세타 식을 구해보라, 이런 이야기지. 자, 이제 먼저 생명선부터 그리자. 지름 나오면 여기가 직각 표시 꼭 해야죠. 대학 못 갑니다. 안 하면 직각입니다. 여기는 이게 지름이면 여기는 직각. 그리고 여기 각도가 세타고 여기도 지금 세타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둘 다 세타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공부했어. 우리가 원이 나오고 각도 관련 나오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뭐예요? 원주각, 중심각이죠. 자, 잘 보시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쭉 따라가 보니까 세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쭉 따라가, 여기도 세타죠. 여기도 세타인 거예요. 여기 직각삼각형. 그리고
물론 여기 각도가 세타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 원주각으로 안 느껴져도 뭐 구할 수는 있어.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이고 요 막곡지각이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세타지 이렇게 찾았어도 되는데 항상 의심해라.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얘도 요 호에 대한 원주각 같아야 돼. 자 요렇게 이제 나와있고 여기 직각이다. 자 AB 길이가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했잖아. 시작이 길이와 각도가 주어진 직각삼각형이 시작했는데 먼저 요 커다란 직각삼각형 여기 길이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잘 봐. 이게 2고요. 이 각이 2세타니까 여기는 2 코사인의 2세타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이놈에다가 이 2세타의 사인을 곱한 게 되겠죠. 요거는 좀 이따가 필요하면 씁시다. 왜냐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거니까요. 아 그럼 이제 됐다. 뭐가? 여기는 요거는 다시 요 놈에다가 요 각의 탄젠트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놈은 2 코사인 2세타에다가 요 각의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예요. 자 이제 요 면적 표현할 준비가 됐어요. 요게 지금 F세타죠. F세타 한번 표현해 봅시다. F세타는 2분의 1의 밑변 2 코사인의 2세타 높이 2 코사인의 2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완전 제곱되는데 좀 이따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G세타를 표현하기 위해서 G세타가 포함된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하는데 자 먼저 요 커다란 요 직각삼각형을 보세요. 여기에서 요 각도가 세타이고 여기 2면요 세타 맞은편 요 높이 요거는 2 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끝났네.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여기는 요 높이 있잖아요. 요거 자 원래 여기는 요 길이 할 때는 여기는 이 큰 직각삼각형을 봤단 말이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요 각도가 세타이니까 요 놈에다가 요 각의 탄젠트를 곱하면 돼. 그리고 너는 2 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G 세타도 이제 끝난다. G 세타 2분의 1의 밑변 2 사인의 세타고 높이 2 사인의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구하라는 건 뭐냐면 F세타 G세타 곱한 놈을 세타 4개로 나누래요.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항상 분모 문제 0의 개수가 동등하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 했어요. 그게 만약에 0의 개수가 안 동등하면 식 잘못 세웠답니다. 이건 일단 날아갈 거고. 자 보니까 0으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 딱 확인되네요. 자 일단 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다 날아갔으니까 요 두 개 곱하면 2 코사인 2세타의 완전제곱 이렇게 쓰게 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거는 2, 요 앞으로 묶어내자 4가 되고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를 두 개 곱한 게 요건데 세타 4제곱으로 나누라 했을까? 여기 세타 2개 주고 여기도 세타 2개 주면 되죠. 어차피 여기는 0 넘은 0 아닌 상수로 수렴해버리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타 0으로 보내면요 너 1로 가고 너 1로 가고 너는 그냥 애시당초 0 아닌 상수 1로 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답은 4죠. 답은 4번입니다. 뭐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이제 예제 5번으로 가봅니다. 여기 있는 예제 5번은 뭐 그냥 공식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자 fx가 이 구간에 대하여 fx 위의 점 c, fc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라는 말은 미분에서 c를 대입한 게 접선 기울기인데 그놈이 0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분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사인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이제 뒤에 있는 여기는 요놈 미분, 이런 미분하고 빵이고 사인 미분하고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딱 따면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자, 쓰면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입장에서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삼각함수가 들어간 최대 최소, 제일 처음에 각도를 통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함수를 통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방정식, 부등식은 인수분해할 수 있고 최대 최소는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방정식, 부등식 이야기니까 이거 그냥 각도는 이미 통일되어 있어요. 함수를 통일해야 되는데 지금 1차가 사인이니까 전부 사인으로 통일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도 너는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치기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너를 1 빼기 사인 제곱 바꿔치기면 2 사인의 제곱 앞에 거는 계산하는 거야. 빼기 사인부터 쓰자. 그리고 여기는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을 대체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빼기 빼기 만나서 얘랑 이렇게 되고 빼기 1은 제일 뒤로 빼서 썼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값이 C를 넣었을 때 0이 돼. 즉 이게 0되는 X값이 여기서 C인 거죠. C. 이게 이제 0되는 즉 삼각 방정식의 해. 그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고 2 사인 1 1 여기가 마풀이니까 결국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사인 x가 1이 되는 모든 각도, 그게 바로 C의 정체네. 자, 그래서 1, 4 보면 내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자, 일단 사인 x가 1이 되는 순간은 2분의 파이 요거 하나 나왔고요. C 값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건 요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각각 다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문제 잘 읽어봐. 합을 물었어. 근데 이걸 왜 구하고 앉았어? 항상 삼각함수의 각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값의 합을 물으면 대칭성을 생각하는 거야. 대칭성을. 자, 잘 봐. 여기에 누가 있니?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가 있지.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도 요거 두 개 더하면요 무조건 이놈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두 개 더한 놈의 절반, 중점이 얘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놈은 항상 이놈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걸 한꺼번에 3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3파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3개 다 더한 거죠. 2분의 6, 2분의 7, 2분의 7파이가 되네. 답은 2분의 7파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5번이요. 자, 다시 삼각 방정식 풀었을 때 해의 합을 물으면 특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인 x가 3분의 1이 되는 이 3분의 1은 특수각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니잖아, 그지? 이러한 각도의 합을 구하시오. 무조건 대칭성 쓰라는 거야. 이제 꼭정 기억합시다. 이게 x좌표 9에서 더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9번 간다. 유제. 자, 이거와 양수 A에 대해서 0에서 A까지 변할 때 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이거죠. A에서 0 뺀 거분에 FA 빼기 F0 요게 이제 A에서 0까지 변화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인데 구해보니까 분모는 A고 FA는 여기다 A 넣은 거잖아. 이거고 0 사인 0도는 0이니까 그지? 앞에 있는 X에다가 0 넣어도 0이야. 이렇게 날아가니까 사인 A네, 그지? 평균 변화율은 그냥 사인 A가 나와버렸어. 이거 하고 A에서의 미분 계수는 미분을 해보라는 거예요. F'X는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한 거.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 이거 하고 미분 계수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게 같대요. 자, 그럼 이거 날라가서 결국은 A 코사인 A가 빵이 된다 이 소린데 A는 양수라고. 그러면 너는 0 될 수가 없으니까 너가 0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사인은 2분의 홀수 파이에서 0이 되잖아. 예를 들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음수 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요런 데서 0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A가 양수였으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등등등 이렇게 이제 될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A가 음수가 되는 A의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FA가 뭔데? FA는 A 곱하기 sin A인데 문제에서 이게 음수가 된다는 말은 사인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A가 양수니까, 그지? 아, 그러면 이런 값들 중에서 최소값으로 쓰니까 제일 처음으로 사인이 음수되는 각도가 바로 답이겠네. 이거죠. 2분의 3파이. 요거는 사인이 음수되는 각도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를 좀 잘 냈어야 되는데. 코사인이 0 되는 각도가 3번밖에 없어? 이러면 곤란한데, 그치? 자,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덜 써서 그럴 거야. 자, 2분의 3파이가 답입니다. 자, 10번. fx가에 대해서 요거의 접선과 요때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계산 문제네, 그치? 자, 보자. f'x를 먼저 구해보면 이거는 1 플러스 a 코사인 x가 되는데 자 2분의 파이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건데 뭐야 1이 나오네 1 그냥 1 나오네 코사인 2분의 파이가 그럼 너 기울기가 1이면 너 기울기가 얼마여야 그게 수직이 되느냐 이건데 당연히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왜? 직선이 수직이려면 기울기 길이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니까 그때 기울기가 1이 나와요. 1. 자 써보자. F'에 2분의 파이는 기울기가 1이 나왔다. 넣어봐. 이게 1 나오거든요. 그럼 F'파이 요거는 여기다 이제 파이를 넣은 건데 파이를 넣으면 1 플러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거 두 개 곱해서 빼기 1이 돼야 된다. 아니 그러면 너가 그냥 빼기 1이라는 소리야. 그래 A는 2라는 걸 찾았어요. 자 A가 2라는 걸 찾아버리면 이제 답은 fx가 x 플러스 2 사인의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6분의 파이 집어넣으라고 6분의 파이고 2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요 6분의 파이 더하기 1 뭐 통분하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이거 매우 그냥 기초적인 생기초 문제를 내놨네. 자 이렇게 해서 요제 문제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예제 4번에서 했던 중학교 도형 공식 그 다음에 7번처럼 이렇게 분모는 항의하는데 분자가 항의 2개라든지 아니면 3개 나와서 하트랑 아디다스로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하트랑 아디다스로 극한을 찢어서 계산할 때 각각이 수렴을 한다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고 보통 빼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 찢었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가게 되면 절대로 그 방법은 안 된다 소리야. 그럼 원래식으로 되돌아가서 찢기 전에식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수고했습니다.